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체 주치의 이동행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에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도 결국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몸 안에 단백질이 충분하면 머리카락은 건강하게 자라고 윤기가 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가장 생존에 덜 중요한 곳부터 단백질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푸석해지고 쉽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나이도 영향을 주지만 단백질이 모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모발 뿌리가 약해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머리 빠짐이 더 눈에 띄게 되고 손으로 쓸어도 몇 가닥씩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늘리고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 챙기고 나니까 모발이 덜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엔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졌는데 요즘은 훨씬 덜해요. 이런 변화는 머리카락이 빠르게 자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발 뿌리가 안정되고 영양이 공급되면서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결국 머리 건강도 근육, 피부, 뇌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기본입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면 모발이 더 탄탄해지고 윤기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는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힘든 걸 모발이 먼저 표현하는 거죠. 오늘은 고기를 싫어하는 어르신들의 식습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몸의 변화가 숨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셨던 안산에 사시는 김현자 78세 여성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늘 활발하시고 입맛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고기를 쳐다보기도 싫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삼겹살 냄새가 그렇게 좋았어요. 가족들하고 고기 먹으러 가면 제가 제일 신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고소한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삼겹살집 스쳐 지나가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빠져서 고기를 아예 끊었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의 민감도가 바뀌고 기름 냄새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맛있다고 느끼던 향이 지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냄새 때문에 고기를 멀리하는 건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입맛이 변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도 느려져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고기 한 점이 위에 오래 남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부담 없는 음식, 부드러운 음식, 씹기 쉬운 음식, 소화 잘 되는 음식만 찾게 되죠. 밥, 국, 김치, 죽처럼 편하고 간단한 메뉴로 식단이 좁아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단에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근육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죠. 실제로 삼겹살 냄새 때문에 고기를 멀리했던 78세 여성분도 식단을 살펴보니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반 조각의 커피, 점심은 밥과 국, 저녁은 죽이나 김치찌개, 겉보기엔 깔끔한 식단이지만 근육을 지킬 단백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계단이 무서워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나는 그냥 속 편한 음식만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편하게만 먹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몰랐어요. 다리가 자꾸 힘이 빠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단백질 부족이 조용히 오는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근육을 빼가고 걷는 속도를 늦추고 체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다음은 71세 인천에 사시는 이태성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기 냄새가 싫다기보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멀리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밥은 괜찮은데 고기만 먹으면 체한 것처럼 답답해지고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기를 끊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너무 안 편해요. 밥은 괜찮은데 고기만 먹으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서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는 게 제일 편했어요. 이분은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다 보니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씩 정말 부담 없을 만큼만 늘려보셨습니다. 계란찜 반 공기, 연두부 한 컵, 닭 안심을 압력솥에 익혀서 실처럼 찢어 넣은 죽,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걷는 속도도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계란찜이랑 두부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닭 안심도 부드럽게 하니까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또 분당에 사시는 75세 김영곤 아버님은 생선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아예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고기도 싫고 생선도 싫으니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단으로 오래 지내셨죠. 저는 이분께 생선의 조리법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레몬즙, 양파, 허브가루만 조금 더해도 비린내는 크게 줄어듭니다. 생선이 이렇게 냄새 없이 부드러울 줄 몰랐어.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네. 그 후로는 오히려 생선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지 뭐야. 또 다른 남양주에 사시는 69세 이성희 여성분은 씹는 것이 힘들어서 고기를 못 드셨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턱이 쉽게 피로해지고 입안이 아프다 보니 고기만 보면 부담이 느껴졌죠.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식단으로 단백질을 시작했습니다. 두부, 계란찜, 닭죽. 고기만 보면 씹을 생각에 벌써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두부랑 계란찜은 정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닭죽은 속도 편안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마다 이유가 달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고기를 싫어하게 되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근육이 빠지고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고기만이 단백질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백질을 챙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계란, 두부, 콩류, 생선, 요거트, 리코타 치즈, 식물성 단백질까지 선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를 체중 1kg당 1g이라고 했을 때도 절대 한 번에 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눠 먹어야 소화가 편합니다. 아침에는 계란찜이나 연두부, 점심에는 순두부찌개나 생선 반, 토막, 저녁에는 계란국이나 부드러운 닭고기 조금.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압력솥에 오래 삶기, 찜으로 조리하기, 작게 잘라 넣기, 갈아서 섞기. 이 모든 방법은 고기를 싫어하더라도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생선은 레몬을 뿌리거나 허브를 더해 비린내만 잡아주면 어르신들이 아주 잘 드십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덜 힘들고 계단이 덜 무섭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허벅지에 힘이 조금씩 생기고 기력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피로감도 줄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만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단백질과 뇌 건강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단백질 부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가 나오는데 이 아미노산이 바로 우리의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기분 조절까지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대부분 단백질에서 출발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뇌세포의 먹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능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더 잘 되고
감정도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어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변화가 무조건 치매의 전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백질 부족이 한몫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단백질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하고 나니까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텔레비전 보다가도 무슨 내용인지 놓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훨씬 또렷해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또 한 가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인데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겁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섭취와 야간 배뇨 사이에도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1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저녁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그룹은 밤 동안 요소 배출량이 높아져 화장실에 더 자주 가는 경향이 있었고 저녁 단백질 섭취가 야간 소변 생성량을 늘리는 매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상담했던 74세 안양에 사시는 남성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여쭈어보니 저녁 식사를 거의 고기 반찬 위주로 드시고 계셨어요.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고 국물까지 함께 드시다 보니 단백질과 수분, 염분 섭취가 저녁에 집중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꼭 한두 번은 깨요. 자다가 화장실 가고 오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요. 원래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 단백질 양을 조금 줄이고 일부를 점심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생선 대신 두부 반찬이나 계란국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로 바꾸면서 한 달 정도 지켜보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야간에 소변량이 줄면서 수면이 안정되어 체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녁을 너무 무겁게 먹었더라고요. 단백질을 조금만 옮겼는데 밤에 깨는 게 정말 줄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될 때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고 이 요소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저녁 시간에 단백질이 너무 몰리면 밤새 신장이 더 바쁘게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변 생성량이 증가해 밤에 화장실을 찾게 되는 거죠. 특히 신장 기능이나 방광 기능이 나이가 들며 다소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은근하게 배치해두면 뇌와 근육도 힘을 받고 저녁에 불필요하게 소변이 늘어나는 현상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녁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국, 연두부, 닭죽 같은 메뉴들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 다음 날의 활력까지 달라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는 생각보다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단백질과 식사 패턴을 조금만 조절해도 수면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은 아침과 점심으로 조금 더 나누고 저녁은 가볍게 드셔보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 냄새가 싫어지는 것, 씹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 소화가 어려워지는 것,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근육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한 스푼만이라도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